자, 113회 전산세무 1급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가산세액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가산세액 계산서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산세가 아닌 놈은 걸러줘야 돼요. 현재 보시면 건당 3만원 초과한 금액이다 라고 되어 있죠. 얘는 가산세 대상이 되죠. 기업 업무 추진비는 경비 처리를 안 해주기 때문에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이해가시죠? 3만원 이하는 가산세도 내지 않고 접대비 처리도 가능합니다. 3만원 넘는 것에 대해서는 경비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가산세를 안 내는 거죠. 가산세의 개념은 이런 거죠. 내 경비 처리해줘. 대신 가산세 낼게. 이런 거죠. 맞죠? 그래서 얘는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올 줄이야. 자, 임차료는 이게 포인트죠. 맞죠? 일반 과세자였다면 가산세 대상이 맞습니다. 그런데 간이가세자는 세금 계산서를 끊을 수 있는 능력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가산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얘가 간이가세자는 가산세 대상이 아니고 일반 과세자라면 가산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320만 원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에서 법인 조정 누르시고 to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가산세 계산서를 이제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두 번째 칸에 여기죠. 왜 다 없어졌지? 잠깐만요. 이게 아닌가? 이 회사 아닌가? 덕산기업. 어제 입력 다 해놨는데. 여기 보시면 두 번째 여기 입력되어 있네. 맞죠? 여기에 320만 원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이 되어 나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실기시험용으로는 2%이다 이거 안 중요해요. 맞죠? 컴퓨터 넣으면 지가 계산해 주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하죠. 이 부분. 색깔이 허연 놈은 반액 할인 제도가 있는 가산세란 말이에요. 그게 1개월이냐, 3개월이냐, 그것을 외워보셔야 되는데, 이 문제가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를 미제출하였다. 기간은 1개월을 넘었다라는 거죠. 얘는 1개월이에요. 얘는 1개월. 이런 것 좀 외우셔야 되는데, 주식 변동 상황 명세서 여기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얘를 이제 선택해서 넣어주고, 얘를 반액 할인 제도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맞죠? 딱 클릭했을 때 밑에 거를 선택하면 안 되는 거죠. 과거 시험에는 웬만하면 반액 쪽으로 답이 많이 나왔습니다. 반액 쪽으로. 근데 얘는 아무리 읽어봐도 1개월 넘었다고 하는데, 맞죠? 1개월 넘었다는 말은 10개월 넘었다는 말도 똑같은 말 아니에요? 가산세 대상이, 할인 제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가산세 계산서는 여기 320, 여기에 1억 넣으면 끝입니다. 요렇게 64,000원 하고 100만 원이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1064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장 버튼을 누르고 메인 화면에 가서 두 번째 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를 클릭하고 불러오기를 하시면 됩니다.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에 있는 색깔들이죠. 이 색깔들이 불러와지는데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얘죠. 가산세 계산서 부분이 이 부분이 이렇게 불러와지면 yes 하고 불러와지면 여기 있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가산세액을 반영한 것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통상적으로 가산세액 계산서 작성 문제는 그냥 3점짜리로 단독으로 나오던가 아니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에 삽입하는 형식으로 약간 곁들이 문제로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질문. 자, 2번 문제 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외화 평가 차선이 조정 명세서이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세 가지 데이터입니다. 하나는 법기초, 또 하나는 법기말, 또 하나는 회 차이라고 할까요? 회사의 기초와 기말의 차이. 이 세 가지 데이터가 필요하죠. 맞죠? 우리가 데이터 입력할 때. 그런데 얘가 2024년 5월 15일 날 얘가 발생일이니까 얘가 뭐가 되냐면 법기초. 얘가 뭐가 되냐면
법기말. 자, 지금 법기초 나왔고 법기말 나왔고 회사의 기초와 기말 차이는 여기 보면 회사는 2023년 법인세 신고 시 사업연도 종료일 말 매매 기준율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이거 말고 쏘리 요거 이거는 문제 성립을 위해서 적어 놓은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회사가 외화 평가 방법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지 않으면 문제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발생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2023년과 2024년에는 회사는 평가를 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회사 기초와 회사 기말의 차이가 뭐라는 거죠? 0이라는 거죠. 그럼 요거만 해볼게요. 1300원과 자 여기 1300원과 1250원과 0의 의미를 한번 부여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 세 가지 프로그램에서는 법인조정 1의 아래에서 세 번째 외화 자산 등 평가 차손익 조정 명세서 얘를 이제 클릭을 하는 거죠. 얘를 클릭해서 금방 했던 것을 입력을 하면 이렇게 돼요. USD 넣고 외화 금액은 5만 달러 넣고 그 다음에 얘가 뭐가 되냐면 법기초 얘가 뭐냐면 법기말. 자, 지금 입력하는 것은 이렇게 입력하고 법기초 법기말 회사 차이는 0 맞죠? 이렇게 해서 F3를 누르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외상 매출금 250만원 유보 발생 자동으로 뜨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입력할 때는 얘를 지우라고 했죠. 외화 금액 이렇게 딱 지우고 다시 외상 매입금 가보겠습니다. 얘가 뭐가 2023년 11월 25일 날 맞죠? 11월 25일 날 회사는 1,300원이었다가 1,300원으로 된 변화가 없네 맞죠? 그러면 법기초는 뭐야 돼요? A예요? B예요? 법기초 얘가 예를 들어 얘가 1,400원으로 바뀌었다고 가정하고 그러면 1,300원에 1,400원 바뀌었잖아요. 법 기초는 얘가 법 기초죠. 전기의 법기말이 법 기초가 되는 거죠. 얘가 이제 법 기초고 얘가 법기말이에요. 법 기초, 법기말 회사 차이는 0이죠, 여전히. 맞죠?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1,300원하고 1,250원 여기 1,300원과 1,250원을 이렇게 입력을 합니다. 앞에 USD랑 달러 넣고 1,300원이랑 1,250원 넣고 그 다음 세 번째 칸에 가서 0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으면 150만 원이 뜹니다. 그러면 F3 누르시고 얘를 상단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죠. 정답은 이렇게 두 개 넣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합치기를 해야 되죠. 자, 합치기를 하게 되면 요거 중 얘가 크죠? 얼마나 크죠? 그래서 여기에 100만 원이라고 뜨면 정답이 됩니다. 보여드릴게요. 합치기는 아까 지웠던 이 외화 금액 있죠? 외화 금액이 5만 달러란 말이에요. 5만 달러를 넣으면 F3 누르면 이렇게 100 이렇게 남죠? 그러면 정답이 맞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은 얘랑 얘를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 법기초, 법기말, 회사 차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한다. 회사 차이는 만약에 회사와의 기초와 기말이 다른 경우는 하단에 집어넣어서 그 결과물 여기 뜰 거 아니에요. 맞죠? 요 끝에 있는 이 결과물을 이제 회사 차이가 있다라면 그것을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질문. 본 문제에서는 화폐성 자산에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는 편이고 동상 요거는 문제 성립을 위한 존재고 요거는 이제 당연히 그렇게 하죠. 통상적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조정명세서는 가지급금이냐 아니냐를 이제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전부 다 가지급금인 것이다. 맞죠? 그리고 여기
약정에 따라 이자 수익으로 계산하였다. 그래서 얘를 이제 입력을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를 입력을 하는데, 네 가지 입력할 때, 여기 가지급금,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인정이자 조정 명세서를 클릭하고, 가지급금을 선택한 상태에서, 여기 가지급금을 선택한 상황에서 여기 세 가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여기 가수금으로 바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어. 얘가 만약에 가지급금이 아니라면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뭘 적용하기로 했다?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을 그대로 두고 자,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을 넣으면 무조건 차입금을 입력해 줘야 되죠. 여기에 이렇게 전체 거래처를 이제 불러게 하면 통상적으로 불러가지고 이 친구가 뭐 자회사니 모회사니 관계회사니 이런 말 하면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 우리는 뭐만 넣으면 되죠? 이자율만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본 문제에서 푸른은행 4.5%가 뭐 자회사니 모회사니 그런 말 없죠? 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결론적으로 우리는 퍼센트만 넣어주시면 되겠죠. 퍼센트만. 퍼센트가 4.5 하는 4% 이렇게 넣으면 끝나요. 땡땡 이렇게 해서 3번은 넣을 게 없고요. 3번 넣을 게 없고 회사 계상액에 이 숫자를 넣어주시면 되죠. 이 숫자가 이 친구죠. 만약에 제 저번 문제처럼 약정이 없다면, 자, 약정이 없다면 얘를 집어넣으시면 안 되고 전액 다 입금 불산입 유보 이렇게 시키면 되는데 지금처럼 이자 지급에 관한 약정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냥 넣으시고 조정을 따라가시면 됩니다. 제가 해설을 어떻게 했냐면 컴퓨터 믿으시오라고 했죠. 맞죠? 그리고 저번 문제는 당좌 대출 이자율일 때는 CF8 선택 사업 연도를 넣었지만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이기 때문에 이런 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맞죠? 저번에 넣을 때는 얘를 선택해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이런 거 넣어줬죠. 그때는 당좌 대출 이자율로 계산할 때는 넣어줘야 되고 가중평균 차입 이자율로 계산할 때는 요거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얘가 정답이 되죠. 요거요. 3224262 요가 3224262 3 누르고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질문? 약간 문제가 이제 중복돼서 나오니까 좀 할만합니다. 자, 4번입니다. 선급비용 명세서는 난이도가 하인데 주의할 점이 굳이 주의할 점 이거죠. 전기의 자료가 유보되어서 넘어온 자료에 대해서는 얘를 무조건 그냥 추입만 해주면 되지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성급비용 명세서를 선택한 상태에서 금방 전기에는 어쩌고저쩌고 했던 자료는 여기 넣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넣으면 안 되고 F3 눌러서 유보 감소만 이렇게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위에 있는 데이터를 입력할 때 주의할 점은 한 놈은 임차료고 한 놈은 보험료다 맞죠? 얘는 이제 한편 산입이고 얘는 양편 산입이기 때문에 데이터 값이 다르게 나타나요. 일단 시키는 대로 넣으면 되는데 얘는 전액 다 선급 비용으로 했기 때문에 1200만 원 전액 다 회사가 선급 비용으로 계산했다 라고 했고 밑에는 그냥 다 판매비와 관리비로 계산했기 때문에 회사 계산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이렇게 조정 금액이 나옵니다. 각각 입력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 놈은 오른쪽에 송금 산입 마이너스가 송금이에요. 한 놈은 플러스로 입금 산입이 되는 겁니다. 질문.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하자면 가끔씩 나오는 문제 중에서 회사가 대표이사 개인 보험료를 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그냥 무조건 송금불산이 상여시키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거는 입력조차 하지 않습니다. 입력조차 하지 않고 F3 누르시고 즉시 부인시키시면 됩니다. 질문. 자, 없으면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에서 2월 결손금 계산서 최근에 좀 안 나오는 편인데 저는 그때 이제 자본과 적립금 조정 명세서 문제인 줄 알고 똑같은 문제 또 나왔네요 했는데 여기서 세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프로그램이 바뀌어서 2월 결손금 여기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넣을 때 2월 결손금은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한번 할게요. 여기 2024년도 문제니까 2024년도 거는 언제 거 이후로 2월 결손금을 사용할 수 있죠? 2014년도 이후로 유효하죠. 기한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를 보니까 얘는 유효한 기간이고 얘는 이미 끝났다 맞죠? 기간이 지났습니다. 기간이 지났지만 흔히 말하는 유통기한이 지났지만 쓸 수 있죠. 뭐 할 때? 이렇게 보존 처리할 때는 얘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입력 한번 해볼게요. 이 자료부터 2009-1213 결손금이 1억 5천이 발생했는데 소급 공제됐네요. 소급 공제는 2010년도에 2009년 보통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에 2009년도 거를 땡겨가는 건데 소급 공제는 이때 2008년도 거랑 퉁치는 거예요. 앞에 연도랑 1년 직전 1년 전 뭐 하여튼 입력하시면 되죠. 직전 0년이란 단어가 이제 없어졌는데 전년도의 법인세를 돌려받는 거죠. 예, 5천만 원 일단 넣고 기공제액 4천만 원 넣고 6천만 원 남았는데 보전이 얼마 들어갔죠? 4천이니까 얘를 쓸 수 있는 거죠. 단기 공제나 보존을 통해서 감소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보존 처리를 4천만 원을 보존 처리해주고 그다음 2천만 원을 기한 경과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기한 내에서 기한 경과로 옮겨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2020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0-1231 이 뭐야? 위에 이 13은 뭐야?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반 교선금이 7천인데 2천을 기공제로 썼네요. 공제 2천. 아직 남았어요. 5천 남았어요. 잠시 대기. 요거 먼저 넣을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2년 12월 31일 1억이라고 넣어주시고 기공제 당연히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은 1억 5천만 원 어치를 쓸 수 있다. 맞죠? 1억 5천만 원 쓸 수 있는데 현재 소득 금액이 얼마예요? 각사 소득 금액이 2억 5천이니까 다 써버리죠. 맞죠? 다 써버리면 되죠. 여기에 5천 써버리고 여기에 1억 써버리고 각사 소득 금액은 훅 줄어버리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끝입니다. 질문? 질문 없으면 제가 문제 하나 꺾어볼게요. 2월 결손금 문제는 이거 이상 어렵게 나오지 않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얘를 제가 꺾어볼게요. 얘를 1억으로 바꾸고 이렇게 적어볼게요. 단 본 문제에 하나여 당사는 중소기업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한 두 번 정도 나왔어요. 중소기업이 아니면 2월 결손금을 각사소득의 몇 퍼센트까지 쓸 수 있어요? 맞습니다. 80%. 그러면 1억의 80%만 얘를 땡겨 쓸 수 있는 거죠. 그럼 1억의 80%는 얼마죠? 8천만 원. 그럼 8천만 원이면 오래된 것부터 써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얘 5천 걸고 얘는 얼마 건다? 3천을 거는 거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8천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장 버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 계산서 가서 불러오기를 누르면 여기에 2월 결손금이 8천만 원이라고 뜹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1억 5천 뜨겠지. 불러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뿅 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2월 결손금 문제는 이것이 가장 난이도가 높다고 보시면 되죠. 오히려 여기 매년 바뀌었어요. 어떤 해에는 60%, 어떤 해에는 70%, 어떤 해에는 80%, 알겠죠? 90%도 있고. 얘는 현재 우리 법은 80%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5번 문제까지 풀어봤습니다. 뿅.